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 경신을 한 이후에 좀 피로감이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정말 코스피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예. 이번 주 월요일만 3,300선 위에서 움직였고 그 이후로 3,300선 밑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예. 오늘은 3,281.78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도 여전히 개인이 좀 증시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개인이 3조 3천억 원 사들였고 기관이 2조 3천억 원, 외국인이 5,500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힘이 빠지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서 특히나 기관 수급이 중요한 게 좀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종목들 샀습니까? 네,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예. 2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또 하반기에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지속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 SDI는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고 또 경쟁사인 LG화학도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많이 산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예. 또 SKI 테크놀로지도 기관들이 좀 많이 샀는데요. SKIT는 지난달 11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보호예수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3거래일 정도 상승하다 오늘은 좀 보합권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또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 리츠코 크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슈가 있었죠? 네, 리츠 종목인데요. 이 리츠 코크랩은 이 이랜드 리테일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대주주의 지분이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리츠주들보다도 좀 유통주가 좀 적다라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주주가 12.3%의 지분을 블록딜로 좀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이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번 주 하지만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 또 SK이노베이션과 하이브 등이 이번 주 개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피 상황 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또 코스피가 최고치 달성을 한 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는 장세일 때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좀 다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1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예. 어제가 코스닥 개장 25주년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사실 20년 10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1038.18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인이 좀 이끌었고요. 외국인까지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은 2차 전지용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을 좀 가장 많이 사들였고 오늘은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을 이끌었습니다. 예, 그럼 코스닥에 적용된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지난주에 전해주셨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또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내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좀 한 얘기를 보시면요. 예. 시진핑 주석이 이 행사에서 인민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이제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서 피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성장 산업에서도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미중 패권 경쟁 수혜주로 배터리주가 꼽히면서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좀 움직였습니다. 예, 이 시진핑 주석이 또 한 번 강력한 정권의 힘으로 경제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념식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배터리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중국이 미국에 좀 지지 않기 위해서 자국산 전기차를 좀 많이 팔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예. 30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로컬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관련 배터리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GM이나 포드 같은 전기차 판매가 급등을 했는데요. 따라서 신한금투는 미중 패권 경쟁의 수혜주로 삼성 SDI를 꼽았습니다. 예. 목표 주가도 당초 90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하면서 삼성 SDI가 이번 주에 상승을 했고요. 또 관련주인 LG화학도 이번 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건설주도 이번 주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시작에서 종목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펄업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소식들이 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 판호가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펄어비스의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이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이번 주에 3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또 KTB 투자증권은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 펄어비스의 다른 게임들도 이 중국 판으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예. 때문에 여타 게임즈들도 좀 관심을 받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신작이 좀 흥행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은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넷마블 역시 또 신작이 흥행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지만 신작에 대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은 NC소프트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 중국 시장 전체 시장 규모가 게임 시장 규모가 5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업은 어디가 될지 또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 주 좀 중요한 일정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매출도 7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도 18억 달러 정도 예상이 발표가 되면서 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도 82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마이크론 실적에 또 많은 분들이 주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CEO가 한 이야기를 좀 보시겠는데요. 내년 말까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 전망을 했습니다. 또 장기 매출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보면요. 매출은 약 61조 원, 영업이익도 10조 8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적이 중요한 게 또 주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건데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주가의 영향은 좀 미미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8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말 갇힌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아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8만 전자를 언제 벗어날 것인지 관심이 예.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좀 주가는 횡보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특히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실적 좋았지만 주가는 빠졌잖아요. 뭐 올해 좋은 거는 에브리바디 다 아는 거고 내년에 과연 계속 좋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PC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뭐 저희도 지금 내년도는 PC 성장률로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그런 시장의 의심이 최근의 동향을 보면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IT 같은 내구재를 안 사고 대신에 이제는 뭐 여행을 간다든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이런 서비스업에 돈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그런 미국의 제조업에다가 반도체를 팔아서 먹고 사는데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업황이나 이런 쪽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올해 실적 기대감은 이전부터 쭉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실 내년까지 이런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냐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입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소비 대상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유로 꼽힌 만큼 또 삼성전자가 언제 8만 원을 탈출할지 좀 장기적으로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또 주목해야 할 일정 살펴볼까요? 네, 7월 중에 IMF가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예.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7월에는 그간의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예. 좀 IMF 경제 전망 4월 달 거를 좀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국은 6.4%, 중국은 8.4% 성장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IMF가 발표한 미국 연례 경제 정책 리뷰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7% 성장할 것이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년 말쯤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4월에 3.6%를 제시를 했는데 그 예.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 4.2%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4.2%면 지금 IMF가 제시한 수치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항상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소 좀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는 합니다. 예. 지난해 12월보다도 반년 사이 1%포인트나 높인 수치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달성될 경우에는 2010년 8.6% 성장 이후에 6.8% 성장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 금년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대폭인 4.2% 성장,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 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 명 증가, 그리고 수출은 6천억 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 말 예상치로 제시했던 3.2%의 성장과 고용 15만 명 증가와 비교해 볼 때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부의 자신감이 또 상당히 포함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기관들이 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보면요. 예. 대부분 4%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한국은행이 4%, 또 LG경제연구원이 다소 보수적인데 4%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F도 이 4% 이상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